예.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특히 밤에는 그죠? 예,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좀 쌀쌀해졌고 낮에는 약간 좀 덥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날씨인데 앞으로 며칠만 있으면은 낮에도 또 시원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여러분들 지난 여름에 더운데 애잡사왔습니다.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곧 불 겁니다. 네. 사드 배치 차례 성주 촛불 문화제 591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한 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예. 쉴 때 길게 할 필요 없는데, 네.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잠시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힘을 위한 해주고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간데도 없고 깃발만 낚여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 뽑고 철망 뽑자! 예, 모두 앉아주십시오. 예. 닉슨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만든 기자가 있죠. 밥 우드워드 기자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책을 출간했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며칠 전인가요? 예. 책을 출간했는데 제목이 두려움, 그리고 부제가 백악관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있는 백악관인가? 예. 근데 제목이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좌관들이 이제 보고를 했겠죠. 사드를 한국에 갖다 놨다 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야 그거 갖다 놓으면 10년이면 돈이 11조다. 그 비용 감당해내겠느냐. 그거 있는 거 빨리 빼가 와라. 그리고 차라리 그거를 포틀랜드에 갖다 놔라 라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그 기자가 백악관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작은 사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트럼프 내각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모아서 만든 책인데 그 책 안에 그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은 사드는 누가 갖다 놨죠? 누구의 의지로 갖다 놨겠습니까? 제가 제 판단으로는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가 아니었나. 예.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어서 보수 정권이 계속 대한민국을 정권을 잡아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거 말고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 말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 정부조차도,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사드를 한국에 갖다 놓지 않겠다라고, 갖다 놓기 싫다라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은 사드 운영비는 너희가 내라 라고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모일 필요도 없는데, 한편으로는 또 고마운 게 사드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 뵐 수도 있고, 또 사드로 인해서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참 고맙긴 하나,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사드 배치 차례 성주 투쟁이의 위원장이신 김충원 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드가 빠진다고 하니까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그 성주 평통의 회장님이신 손정열 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3월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6개월이 돼서 많이 회복됐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오늘 형수님하고 같이 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건강 회복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활동이 기대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종 기자가 책을 냈는데, 이제 금방 이강태 사회자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국가안보보좌관한테 작년 초입니다. 2017년 초, 그러니까 2016년 7월 13일 날 사드 배치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초라고 보면은 2월달, 3월달로 치면은 한 7, 8개월 후죠. 근데 트럼프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드가 어디로 가는지 보겠다. 거기에 왜 가느냐, 거기 가서 도움도 안 되는데 하고 포틀랜드로 가더라 이렇게 됐는데, 보고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을 99년간 무상 임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99년간 롯데골프장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99년간 미군한테 무상으로 그냥 준 거예요. 그럼 99년 동안 지금 태어나는 애도 그때 되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태어난 아가 99년까지 살아야지 있는데 없는데 그걸 99년간 임대해줬죠. 미친 새끼가. 근데 사드를 배치하는 비용은 미국에서 된다. 근데 99년 동안 사드를 가동한다고 생각해봐요. 10년에 100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11조 2천억이 들어가. 근데 이 운영 비용은 미국에서 된대요. 그럼 운영 비용 미국에서 되는데 10년 동안 11조 2천억이 들어가면은 99년 100년 잡으면요 112조가 들어가요. 그럼 사드 배치 비용까지 하면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반대했는데 왜 배치됐을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기 이익이 없는데 배치했겠어요? 이익이 있으면 했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 주범이 김관진, 한민구, 다 그 한교안 이런 놈들이잖아요. 핵심이 김관진이에요. 로키드 마틴사에서 돈 받아 묻으니까 한 거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배치했을 때 미국에서는 10년간 11조 들어가고 배치 비용 들어가고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로키드 마틴사 들어가잖아요.
그죠? 딱 답이 나와요. 지금 트럼프는 그 볼트 국가안보보장하고 국방부 장관은 내파예요. 이 강경파란 말이에요. 냉전 시대에 군인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보면은 제임스 본 시리즈나 뭐 요새 저 첩보 영화, 스파이 영화 뭐 이런 액션 영화 이런 걸 보면요.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그리고 이 지금은 이제 중동하고 막 이 과거에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중동하고 전쟁하던 시대에 특수요원들을 훈련시킨 사람들이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스파이 노릇하는 사람이 스파이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파이를 제거한단 말이에요. 과거가 드러날까 싶어서. 지금 냉전 시대의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미국 내에. 그러니까 트럼프를 뭐 죽이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런 이 뉴스들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는 끝나고 전 세계가 평화의 시대로 가자고 하는 시점에 미국의 군수산업체와 관련된 군인들, 그러니까 군인들은요, 우리나라 똥별들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힘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비리를 저질러도, 병력 방산비린강 저질러도 놔두는 게 이 분단 때문에. 만약에 종전하고 평화협정을 맺어버리고 전쟁의 위기가 없어지면요, 이 군바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단이 돼서 이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또 미국이나 중국과 소련이 중동이 계속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저거들의 권한이 커지고 저거들의 권력이 커지니까 군바리들이 거짓을 한다고. 그래서 이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거는요, 사드를 배치했는 게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라는 군수산업체와 미국의 군바리들이 작업이 한국의 군바리들, 김관진, 하민기 군바리들하고 엮여서 된 거라. 그런데 트럼프는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군산복합체에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아도 되는 갑부란 말이에요. 그게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지 세계적으로 평화적으로, 세계가 평화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사단이 갔다 와서 또 9월 18일, 20일까지 203일 동안 남북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 밀고 땡기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종전협정과 평화협정까지 갑니다. 종전만 선언하고 나면 미국에서 비핵화를 작업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평화협정을 맺게 돼 있다. 이 대세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수가 중앙일보에서 그걸 받았었는데 하여튼 트럼프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고 미국의 이 군바리들의 생각, 냉전 체제에서 존속했던 군바리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명박의 이야기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이명박이가 자기가 하지 않았다. 다른 자기 부하 직원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후 진술에서 나는 부정부패와 정경 유착을 가장 싫어한다. 자기가 다 해놓고. 저는 이 이야기를 끊게 전두환은 쿠데타를 했지만요, 자기가 다 책임진다 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사람이 장세도이 같은 사람은 충성을 했잖아요. 아무리 군발이고 깡패지만 그런 의리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부하 직원한테 다 떠넘기니까 총무비서관 했던 사람이 내가 알고 대통령이 시키세겠다 또 까발리 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최후 진술을 보고 뭐 조사 과정 보고는 이건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 났단 말이에요. 이명박이가 대통령 될 때 공약이 있어요. 747 공약이라고. 연 7% 경제 성장률과 4만 달러,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747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거 공약으로 나오자마자 제가 SNS에 뭐라고 썼냐면 747은 7% 성장 4만 달러 7대 강국이 아니라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칠 것이다. 내 말대로 됐잖아요.
747은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칠 것이다. 다 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대통령이 된 사람, 대통령이 그래도 잘했든 못했든 대통령까지, 한나라의 대통령까지 했다는 인간이 재판 과정에서 하는 건 인간 쓰레기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 사람 찍은 사람, 그 사람이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던 사람, 그걸 밀어서 대통령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 개새끼들이야. 그걸 알면서 다스가 이명박이 끊으라는 거 알고, 박근혜도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박근혜하고 이명박이가 대통령 경선 붙어갖고 이명박 될 때 박근혜가 다스는 가고 깠다고. 그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새끼들 다 알았다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게 됐냐고. 국회의원하고 뭐 하는 새끼들 전부 다 사기꾼을 동조했는 새끼들 다 공범으로 다 쳐넣어야 돼.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그러고 저거는 아야 돼. 내가 이명박 재판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더라. 이런 새끼를 대통령 만들어놓고. 그러나 놓고 전두환이 29만 원까지 지금 집 한 채밖에 없대. 그만큼 물가가 올라서 29만 원이 지 때는 집 한 채 되는지는 모르지만. 찍은 새끼들은 또 반성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찍은 사람들도 반성해야 되고, 밀은 사람들은 다 공범으로 쳐넣어야 되는 사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제일 열불 터지는 거는 이런 거예요. 보수 좋다 이라. 보수 좋아요. 보수 있어야 돼. 근데 보수가 정말 건전한 보수가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징역 20년이 구형되는 이명박이 징역 30년이 되는 박근혜를 보고도 아 내가 쏘갔구나 정말 탄식한다가 아니라 왜 박근혜를 감옥에 있느냐 잘못했는 게 없다 풀어내야 된다. 문재인이가 박근혜보다 잘한 게 뭐 있냐 이카고 돌아다니는 새끼들이 수두룩해요. 내 주변에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따구로 삶아 그게 인생이 아니라고. 이명박이만 생각하면 열받았어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겠죠. 지금 이제 성주에 드론이 날아다니는데 무슨 드론인지 개인 사생활 침범인지 이렇게 있고 또 악취가 나는데 악취가 지금 아직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별동네 공동체라는 게 만들어져서 성산포대 이전 성산 되찾기 활동이 곧 이제 시작될 것 같고 내년도 100주년 4.2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도 할 것 같은데 또 회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각자 자기 일이 있습니다. 있고 바쁘고 그래서 또 금요일마다 집회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하려면요 힘들고 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도 힘듭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만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하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스트레스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어떤 사회 활동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루어놓고 그 다음 거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것저것 벌시 놓으면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런 판단을 해가면서 앞으로 사드 투쟁부터 독립운동 기념사업, 성산대 찾기 사업, 그 다음에 다양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경제 이런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 이렇게 판단해보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논의를 통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뜨거운 말씀해주신 우리 사드 배치철의
특정인을 얘기할 때마다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분이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분이시다. 분명히 본인은 정말 자기는 재산이 집 한 채밖에 없을 것이다. 믿습니다. 대신에 딴 데 반드시 짱마가 났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때 이런 노래,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을 빗대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각하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다. 예. 각하는 그럴 분이 아니죠. 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예. 새삼 또 갑자기 그 노래가 떠오릅니다. 이명박 전 각하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완벽하게 도덕적인 분이시다. 예. 쓸데없이 웃지 마시고, 제가 2006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그때 제 집에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대통령 누굴 뽑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명박은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께서 니는 빨갱이다. 왜 니는 세상을 그렇게 삐딱하게 보느냐. 아닙니다. 내가 책을 사봤다. 신화는 없다라는 이명박 전 각하의 저서를 사서 읽었다. 이게 100%다 구라다. 지 자랑밖에 없다. 지 잘못했는 얘기는 거의 없다. 지 자랑밖에 없는 책을 쓴 사람은 이건 다 사기꾼이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내하고는 얘기 안 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에 실패하고 장인어른이 계시는 대구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하고 또 얘기했지요. 장인어른은 이명박이 뽑으면 안 됩니다. 이게 술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자네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시길래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뽑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장인어른 조차 저희 아버지처럼 자네 그 혹시 그 사상이 좀 이상한 거 아이가? 장인어른이 대령 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이제 군인 정신으로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명박이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명박이 뽑아야지 대우 경북이 잘 되고 또 이런 논리를 펼치시길래 대구 경북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됩니다. 이명박이 경제 살리는 거 지가 있는 거 아닙니다. 서울시장 했을 때도 다 삥땅 처먹고 또 현대건설 사장 했을 때도 다 삥땅 처먹고 했는 거 다 나왔는데 왜 그걸 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사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장인어른한테도 실패하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제 집사람한테 당신은 나를 믿고 이명박이 찍지 말고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로 민주당이었습니까? 새치든 민주당이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정당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동영 후보가 나왔죠. 정동영 찍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됐죠. 근데 결과 보십시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고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하든 뭐 하든 내 아버지니까 그래도 뭐 섬기고 살아야 되지만 대통령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내 손으로 직접 뽑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뭐 물론 이번 대통령도 지금은 제 생각에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단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앞으로도 정말로 대통령은 잘 뽑아야 된다. 잘못 뽑으면 나라가 개망신 다 당한다. 그리고 나라 곳간 다 거들난다. 예.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이명박 대통령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쁜 사람이야,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면 그 아이가 저한테 근데 왜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어 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좀 부끄럽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 사드 배치철의 성주 투쟁이의 예, 우리 도안영님, 예,
예, 관저 도한영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 제가 하려던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일부를 하셔갖고 또 겹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조금 다른 면도 있으니까 조금 들어주십시오. 어제 대통령 특사가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가는 게 취소됐을 때 사람들은 6월달에 북미 정상회담 직전 이야기를 아마 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려다가 빠뜨린 이야기를 갖다가 덧붙여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와 조금 전망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8월 20일 조금 직후에 중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동에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하고 세계적으로 제일 원수는 이슬람이지만은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세력은 게임이 안 되지만 명문적으로는 제일 부딪히는 곳은 팔레스타인입니다. 작은 나라죠.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던 곳인데 말하자면은 일제시대의 우리나라와 일본 비슷합니다. 어쨌건 그 팔레스타인이 있는데 거기도 두 곳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피에로 그리고 하마스. 피에로는 자치정부를 구성해서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런 쪽이고, 하마스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광복군 비슷합니다. 어떻게든 저들이 공격해오니까 힘이 없어도 어떻게든 싸워야 된다 이런 쪽이 조금 하마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노선도 다르고 이들을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들도 서로 곳곳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협상파인 피에로와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전 미국 대통령들이 그렇게 평화협정을 만들려고 해서 양측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을 화해를 시킬 때도 대부분 상대는 피에로였고 하마스는 결단코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8월 말쯤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평화협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국내 언론에는 아직 제대로 보도된 적이 없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앞에서 얘기했던 하마스와 팔레스타인과 달리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게 된 것은 피에로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마스를 그렇게 한 것은 결국에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또 모두 아시겠지만 미국의 가장 강력한 세력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유태인들이죠. 그렇게 만든 이유는 미국의 필요가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에 나가서 돈 쓸데없이 미군이나 미국 행정부가 돈 쓰는 게 싫은 사람입니다. 그 돈 걷어서 미국 국민한테 투자하면은 미국 국민들이 날 더 지지해 주게 될 거다. 아메리칸 퍼스트, 아메리칸 내국인 퍼스트 이걸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갖다가 평화협정을 만들어내고 대신에 거기에 있는 군사적 긴장감을 빼버리면은 미국의 힘을 덜 써도 된다. 이 논리로 마찬가지로 북한과 우리의 문제도 그렇게 평화적으로 만들어내고 사드도 필요 없으니 가져가고 이런 계획은 논리적 정합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 군산법 카페는 그렇게 힘이 셉니다. 대통령이 트럼프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사드에 갖다 나온 것 같이 그렇게 힘이 셉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힘이 센 곳이죠. 거기를 한 축으로 만들고,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공격하는 이란을 축으로 한 시아파라는 이슬람의 한 종파를 갖다가 종파들의 나라 연합, 거기를 뭐라 그럴까, 예전에 소련처럼 적대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지역에 미군을 갖다 두는데 그 비용은 그 사람 이스라엘, 사우디, 팔레스타인 당신들이 돈 다 대라, 뭐 이런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추측합니다. 어쨌건 거기서 평화협정이 된 이런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여기서 일단 이겼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기세를 이어서 우리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그 기세를 이어서 평화협정 종전선을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11월 중간선거의 이슈로 만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모든 이슈를 중심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모든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독특한 분인 건 모두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독특한 분이죠. 그래서 중간선거, 그 다음에 2년 이후에 있을 대통령 재선, 미국은 4년 대통령이니까 재선이 가능하니까 2년 후에 있는 재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까지는 이달 말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 북한, 우리나라, 중국, 미국 4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하리라라고 예측을 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한하면서 스케줄이 꼬였고 날짜들이 안 맞게 됨으로써 가장 유력한 추측은 유엔 총회 때는 가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도 호소를 하고 북한의 대표도 호소를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유엔 총회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유엔 총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주인공으로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나아가 시진핑까지 초청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인인 예를 들어서 뉴욕 근처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초청한 사람들을 모으는 자신 소유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주인공으로서 미국 자신 이외의 3국의 정상들을 초청을 해서 종전선언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내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날짜가 아마 10월 초나 늦어도 10월 중순 정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중동과 남북한 이전에 오바마도 해결해내지 못한 이런 업적을 바탕으로서 외교적 업적을 내세우고 나아가 오바마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낸 현재 미국 국내의 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서 중간선거의 대선을 노리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특사가 말했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이 가장 바라는 재선, 중간선거도 결국에는 목표는 재선이죠. 재선 이전에 김정은은 비핵화를 완성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공언을 했고 그 이전까지는 공언을 한 바가 없거든요. 공언을 했고 그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안심하게 되었고 또 주한미군의 철수는 비핵화와 관계없다라고 또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평화를 원하지만 어쨌건 세력이 있는 군산복합체도 군대도 조금 안심을 시켜주는 그렇게 재평과 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열심히 응원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대통령을 더 응원하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더 응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어쨌건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문제는 뭐 미국 무역 전쟁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외교적인 평화적인 국제 정세적인 그리고 군산 복합체를 갖다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는 것이 가까운 건미래 동안에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소망과 일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같이 당분간만 노벨 평화상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탈 때만이라도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관조 도환영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제가 뭐 좀이나 해가 네가 하나 극했더니만 좀 말씀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또 무대 올라오셔가지고 좀 머리 큰 게 저 뭐 안다고 저 뭐 떠들어 샀노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만 예.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의 키는 북미 관계의 키는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인을 했습니다. 뭐라고 시인했느냐 하면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보도인가 제가 얼핏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 당신이 북미 관계, 남북 관계의 치프 네고시에이터가 되어달라.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풀면은 협상하는데 협상에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협상가로 당신을 당신을 최고로 임명하겠다. 당신이 이 협상의 최고의 협상가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본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한다는 얘기죠. 이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전 세계에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미국의 대통령도 인정했습니다. 이번 달 말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북으로 가죠. 대한민국 전세기를 대한민국의 국적기를 타고 갑니다. 부디 그때 좋은 성과가 나와가지고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그리고 남북 이제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이 한반도는 정말 격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우리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한 3주 띵갔지요. 3주 띵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시간이 돼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성주가 낳은 위대한 가수, 촛불 가수, 성주 가수 황성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닙니까? 반응해 보니까. 예, 뭐, 한 소리가 많이 나는데. 예? 이강태님, 마이크 어디 갔습니까? 마이크 끄랍니다. 주머니 넣고 어디 저거 왔다. 여름, 8월 초에 이렇게 오고, 여기서 덥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오늘 시원할 때 이렇게 왔네요. 그럼 계절 바뀌고 왔는 것 같습니다. 바빠가지고, 뭐 다른 일 때문에 좀 이렇게 오늘 오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얘기 듣다가 그냥 얘기 들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야 트럼프가 경상도 사투리 어서 잘 쓰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이해 안 가시는가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좀 분위기 좋게 해드려야 되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해가 죄송합니다. 반응들이 영슬랑하셔가지고 노래할게요 그냥. 올라와서 이렇게 그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중간중간 박수가 나오고 그죠? 이렇게 얘기들이 막 웃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얘기할 맛이 나거든요. 오늘은 노래 그냥 3곡 연속으로 하고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그냥 9월이니까 생각나서 이렇게 오늘 가지고 온 노래입니다. 강산혜 씨의 그래도 9월이다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너와 나의 하늘 그 누가 몰고 왔나 온통 먹구름으로 가렸네. 그래도 9월이다 너와 나의 사랑 먹구름일지라도 그래도 9월이다 너와 나의 하늘 갑자기 억수같이 굵은 장대비들이 퍼붓네. 그래도 9월이다 너와 나의 사랑 장대비일지라도 그래도 9월이다 매일 똑같이 않기를 바라는 그 시간들 내 어깨에 기대고서 살며시 잠이 든 널 보고 질투하나 봐 내 사랑 단 하나 너와 나의 저 하늘 그래도 9월이다 너와 나의 하늘 검은 커튼 드리워 하얀 별빛들 너무 아련해 그래도 9월이다 너와 나의 사랑 별빛이 아련한 밤 그래도 9월이다 매일 똑같이 않기를 바라는 그 시간들 내 어깨에 기대고서 살며시 잠이 든 널 보고 질투하나 봐 내 사랑 단 하나 너와 나의 저 하늘 그래도 9월이다
밤에 다 창문 닫고 다 주무시죠? 내일도 이렇게 날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아까 오늘 매번 버스 타고 오다가 오늘은 그 매니저 하면 네 번째겠네요. 매니저 4번입니다. 네. 두루두루 거쳐가지고 딱 언덕을 딱 지나는데 이렇게 해가 지는 쪽에 노을이 엄청 나더라고요. 진짜 불 나는 것처럼 아지랭이 피듯이 이쁜 하늘 보고 오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조 온 지 2년 만에 성박숲을 처음 가봤어요. 오늘 일찍 도착해가지고. 제가 저 갈 일 없잖아요. 딱 퇴근해가 딱 오면 딱 시간 맞춰서 이렇게 왔다가 사진으로만 보다가 사진이 좀 낫더라고요. 다들 이쁘게 찍으셔가지고 좀 어두워서 그런지 나무도 또 이렇게 직접 보니까 아주 오래된 숲이구나. 오늘 처음 봐가지고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변해간에 들려드릴게요.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며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가려 했지. 그리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은 혼자 남겨진 거라 생각하며 누군가 손 내밀며 함께 가자 하여도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고집했지. 그러나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나의 길을 가기보다 너와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그리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은 혼자 남겨진 거라 생각하며 누군가 손 내밀며 함께 가자 하여도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고집했지. 그러나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나의 길을 가기보다 너와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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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가네.
트럼프가 그 우리나라의 그 걱정해가 이렇게 사드 뭐 포틀랜드입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갖다 놔라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옛날에 그랬다 뭐 그런 얘기 그런 기사였잖아요. 결국 뭐 돈 때문인 것 같고 우리나라가 비용 대기로 한 거 아닌가? 그 뉴스 보고 그 생각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우리나라 돈 되는 거 아닌가? 다 미국이 되나? 또 뭐 약간 거기에서 또 이렇게 또 어떤 미국이 되면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면 3년 안에 이렇게 끝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복잡한 생각도 들고, 앞으로 제 신상이 또 변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될까? 내 살기도 걱정스러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들려드릴 곡이 그 강산의 씨의 답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깊게 생각하고 이렇게 잘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안 가거든요. 5분간 생각하면 막 머리 아프고 정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살고 착하게만 살면 다 답이 있지 싶은데 그러지 않는 세상에서 살기에는 저는 너무 이렇게 사회에서 약간 부적응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 직업을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요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생각이 나네요. 마지막 강산의 씨의 답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색깔별로 한눈에 꼭 알아볼 수 있고 이래도 좋고 또 저래도 괜찮은 강하다라 차례로 잘 정리되어 있고 나중에 생각해도 기분 좋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답들이 내 안에 가득 차 넘치면 너무 좋겠네 언제든지 바로 꺼내볼 수 있고 낮에도 밤에도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답들이 가득 차 넘쳤으면 어떡하면 무얼 하면 어디로 가면 내가 더 웃고 또 춤출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답들이 내 안에 가득 차 넘치면 너무 좋겠네
내려볼 수 있고 낮에도 밤에도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답들이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오랜만에 와주신 우리 황선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참 좋죠? 예. 저 황 가수님 저기 나중에 그 1시간짜리 그 리사이틀 한번 어떻습니까? 예, 해주신답니다. 예,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예전에 저기 우리가 길 건너편에서 무대를 그 차를 무대로 해서 그때 집회를 할 때 그때도 와주셔가지고 차 위에서 노래 부르시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이런 고마운 이 마음을 갖다가 이 빚을 언젠가 또 갚을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또 다시 또 저희가 마음으로 또 몸으로 또 다른 또 의미로 또 갚아드리리라 약속드리고 오늘 저희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숨 저기 일 마치고 잠깐 잤습니다. 자고 오늘 이제 사유를 본다 하는 걸 깜빡 잊고 자다 보니까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했는데 샤워를 하는 도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많은 그 샤워 용품들이 있습니다. 린스, 바디 그 거품 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바디 클린저.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 쓰라고 주는 샴푸랑 린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르고 와이프하고 애들이 쓰는 샴푸하고 린스를 썼습니다. 썼는데 냄새가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통을 딱 들어서 들받아 봤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제 거를 봤습니다. 한글말로 적혀 있어요. 저거는 좋은 거 쓰고 저는 국산품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이 집에 돈 벌어주는 사람인데 같은 거 쓰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거만 좋은 거 쓰고 돈 벌어주는 정작 돈을 벌어다 주는 저한테는 그래서 샤워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거는 좋은 거 다 하고 국민들은 시작에 빠지 일하게 만들고 우리 집에서도 정치가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구나. 이게 적폐다. 그랬었는데 문득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빠는 이런 존재가 아닐까 늘. 그렇습니까? 영어 써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랍니다. 어릴 때 목욕탕에 갔었는데 아버지 등을 밀어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막 등을 밀어드리는데 아버지 등이 정말 넓었어요. 와, 우리 아빠 등 진짜 넓다 하면서 너무 넓어가지고 구석구시 막 눈떼기가 힘들더라고요. 막 힘든데 어느샌가 제가 나이가 들고 아버지하고 고스톱을 치는데 아버지가 돈 꺼낸다고 등을 돌리는데 아버지 등이 제 등보다 작아진 거예요. 제가 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항상 너거 먹으라 양보하시던 그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렇더라고요. 아들이 저만 쓰는 바디 클린저로 등을 밀어줍니다. 막 밀어주는데 아빠 등이 너무 넓어가지고 무떼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도 세금 띄실게 하면서 더 시게 하면서 막 무떼면은 막 허허거려요. 근데 이놈이 나중에 크면은 우리 아빠 등이 지금 내 등보다
좁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지도 지금 마누라한테 니만 쓰라라고 한국말 적힌 샴푸를 쓸 것이고, 그리고 지도 아들 자식들 많이 먹으라고 지 많이 안 먹고 아들한테 내밀어주고 그런 아빠가 되지 않을까. 네. 여기 계시는 아빠들, 그리고 아직 아빠가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모든 아빠들, 당신들은 정말 훌륭하시고 위대하십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어머님들이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힘든 시기를 겪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훌륭합니다. 오늘 저답지 않게 이런 훌륭한 얘기 해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 좀 뿌듯합니다만은, 예. 자, 마치시죠. 모두 다 일어나십시오. 예. 포교 지나가시다가 제 집사람을 모시거든요. 이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너그 신랑도 영어 적히는 거 좋아하더라.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예. 예.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차례 성주 촛불문화제 591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우리는 평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드배치 차례 성주촛불 591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불어서 꺼라. 야, 제목인데 자꾸.